네, 안녕하세요. 축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싶을 때 이 두려움이 솔직히 먼저 앞서거든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어떻게 14년 동안 했었던 유도를 그만두고 경매라는 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큰 두려움이었잖아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내가 올라와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돈을 벌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증을 가지십니다. 저만의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공감하시나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핑계가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즉 뭐냐? 탓이죠, 탓.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싫을 때는 이 탓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만듭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같이 부동산 경매 투자라는 것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탓이 얼마나 많냐면요. 첫 번째로 어렵다. 지식이죠. 두 번째로는 자금이 없어서. 세 번째로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많이들 탓을 해요. 자, 그러면 전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 언제 할래? 언제 할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뻔한 거죠. 너희는 행동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안 되는 요인을 수십 개, 수백 개 찾는 거야. 야, 그러면 언제 할 건데? 그냥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머릿속에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모든 거를 한 번에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이를 보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두려움을 극복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극복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 날개짓이 이런 거야쯤은 알려줘야지만이 우리는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할 것은 이 두려움에 대한 실체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 두려움을 깨부술 수 있잖아요. 내가 깨부숴야 되는 상대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야, 뭘 이겨내야 되는데 도대체? 뭘 알아야 이겨내지. 그쵸? 그러면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쪼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까 지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시장에 대한 두려움. 그럼 이 세 개의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경매 절차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권리 분석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좋은 물건인지 알 수 없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자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는 종잣돈을 늘리고 싶은데, 세 번째는 작은 돈으로 돈을 벌고 싶어. 그렇죠? 시장에 대한 것은 이런 거죠.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지? 두 번째로는 공실 생기면, 세 번째로는 정책이 바뀌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들 이 부분 때문에 못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한 실체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이 두려움을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이 두려움을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에 대한 것을 인정한다. 법을 잘 모르고, 돈이 부족하고, 시장에 대한 두려움, 정책, 이 세 가지에 대한 모른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모르는 거를 아는 척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인정했어.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인정하면 끝이에요? 아니죠. 이제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거예요. 몰랐던 거를 구체화시킨 다음에 근본적인 거를 하나 밟아간다 그러면 한 발 한 발 올라서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제가 이 지식과 자본과 시장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지식에 대한 두려움이죠. 제 생각에 경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렇지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 특수한 물건을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있는 물건만 한다 그러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이거는 책 한 반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책에서 대부분 많이 다루는 거는 특수 물건이라든지 그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다뤄요. 솔직히 저는 말하는데요, 경매할 때 특수 물건 할 필요 없어요. 몰라도 됩니다. 제가 10년 이상 투자를 하면서요, 특수물건을 가지고 돈 번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특수물건 아니다 그러면 경매는 절대 어렵지 않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런 거죠. 좋은 물건을 볼 수 있는가 이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렵지 않다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좋은 물건을 뽑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전 솔직히 말해서 거제에서 왔잖아요. 거제에서. 솔직히 거제에서 왔는데 뭘 알겠어요. 지하철은 타박했어요.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물건 검색 시간을 늘리자. 남들 안 볼 때 한 번만 더 보자. 물건을, 그 지리가 어떤 곳인지 비싼지 싼지에 대한 물건을 많이 보면은 알 수밖에 없거든요. 같은 지역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내가 거제에 있다고 해서 서울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만 있으면 하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지방 투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분들이 거길 잘 알아서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사람들이 지방 가서 돈을 더 많이 벌어온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보는 방법으로. 그래서 저는 물건 검색 시간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 늘린다고 될 거야? 아니요. 하나만 더 추가해요. 뭘 추가한다? 모의 입찰 또는 모의 매매한 거예요. 내 돈을 꼭 써야지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실패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실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물건도 많이 보고 하면서 입찰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낙찰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데 보니까 경매 낙찰가와 일반 매매 차이가 붙어있네?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매매가 됐지? 매매된 것도 나오잖아요. 어디? 실거래가에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물건이 보이고요, 수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일을 반복하면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건 알아요. 내가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한 가지에 대한 운동을 계속한다 그러면 그 운동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상위 클래스까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내가 노력한 만큼에 대한 결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식도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드렸죠. 특수물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부동산을 마음껏 보는 거예요. 마음껏 보고 나 같은 얼마 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무수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의 물건을 찾고 나만의 투자 스타일을 만들면서 수익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서 실행을 한다. 이게 구체화된다. 그럼 확신이 서겠죠.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냐 그러면 자본입니다. 자본. 대출이 잘 나와? 종잣돈이 난 부족한데? 근데 돈을 벌고 싶어. 궁극적인 게 이거죠. 보면은 이 세 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자본을 투자를 해서 돈을 한 번도 못 벌어봤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어떠한 곳이든 간에 내가 작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번다 그러면 이거는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가 아니고 내가 이 안에서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번 투자하지 않았어. 그럼 내가 대출을 받지 않고 큰 돈을 내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렇거든요. 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야. 무엇을 통해서? 경매라는 방법을 가지고 내가 뭘 하는 게 목적이다? 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 물어볼게요. 꼭 그 돈 버는 수단이 부동산이어야만 되나요? 부동산이 아닌 다른 거 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생각할 거는 어떠한 물건을 경매를 통해서 저렴하게 가져온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요? 한 번만 맛보면 돼요. 한 번 맛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돈이 벌리구나. 그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 순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두려운 이유는 너무 큰 부동산을 하는 것도,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대출을 받는 것도, 내 명의를 쓰는 것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돈을 벌고 싶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 먹고 싶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대출 안 받아도 종잣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한번 해서 돈을 한번 벌으면 어떨까? 경매라는 수단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해서 적정가에 매각을 해서 수익을 보는 방법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본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려움 속에서 무조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 드릴게요. 이번에 저와 함께 투자를 하고 있었던 렌지님이 맥북을 받았습니다. 45대를 낙찰받았어요. 감정가 얼마짜리? 3천만 원짜리. 그럼 그럴 수 있죠. 족장님 3천만 원 없는데요? 없으면 안 받으면 되죠. 경매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쵸? 얼마까지 떨어진다? 500만 원까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맥북을 1,500만 원에 판매 가능해. 그럼 얼마 쓰시겠어요, 여러분들? 감정가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한 대에 35만 원을 판다 하더라도 1,500만 원이에요. 40만 원을 판다. 그럼 1,800만 원이죠. 50만 원을 판다. 2천만 원 넘습니다. 렌지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든 팔아도 1,500만 원을 팔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매입했던 가격이 얼마냐? 755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755만 원에 매입을 해서 1,500만 원을 판다라는 거예요. 판매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요. 렌지 그러더라고요. 뭐 하루 만에 3대씩 팔립니다. 막 4대씩 팔려요. 그런 헐값에 팔지 않아도 충분히 가격을 받아서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이 났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 맥북이 나온다 그러면 전문가 되는 거예요. 내공이 쌓인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을 극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런 어떠한 미션을 성공하고 한 발 나갈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 계단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대출도 힘들고 종잣돈도 힘들고 돈을 벌고 싶고 하다 그러면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꼭 대출을 받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도전해보면, 그러면 나 스스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발 한 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는 정책입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정부가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저도 몰랐죠, 당연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큰 틀로 따진다 그러면 이쯤 타이밍 되면은 뭐 토지 거래에 대해서 이제 묶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어떠한 걸로 뭐 해야 되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참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정책과 공실에 대한 두려움 이거 있잖아요. 그쵸? 집값이 떨어져. 두 번째로는 공실 생기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정책이 바뀐다며. 이 세 가지가 있죠. 공실과 정책이라는 두려움.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뭘 하고 있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래서 경매를 하고 있는 거죠. 시세보다 저렴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부동산이다. 이게 떨어져서 8천만 원에 차받았다. 그럼 저는 이거에 대한 2천만 원의 갭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저는 이제 지켜보겠죠. 1억에 샀던 사람들이 8천만 원에 팔기는 쉽지 않을 거니 나는 이 중간에서 보다가 이것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가격이 1억이다 하더라도 9천만 원에 아니면 8,500만 원에 매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매를 하는 거죠. 왜냐면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싶어서. 임대료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을 걸 내가 낮은 가격에 매입을 했다 그러면 90만 원을 받아도 손실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모니터링만 그곳에 있는 시세만 잘 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정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투자를 시작한다 그러면 이 리스크를 줄이는 거는 매일매일 뉴스를 보시면 좋다 생각합니다. 그게 나에게 또 다른 또 변화를 줄 거라 생각을 해요. 부동산 유튜버를 많이 보거든요. 그랬을 때 긍정에 대한 유튜버와 부정에 대한 유튜버를 함께 봅니다. 이거를 가지고 뉴스에 나온 거를 접목해 봅니다. 어떤 게 맞을까?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하거든요. 내가 투자를 한다 마음먹었으면 안 듣고 싶은 소리도 듣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렇거든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긍정인 사람도 틀릴만 한 게 아니고 부정인 사람도 틀릴만 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하나같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심은 잡아야 되잖아요. 이 중심은 뭐다? 지금 나와 있는 뉴스들을 보면서 중심을 맞춰보죠. 나의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유튜버들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하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생각했던 지식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전 이렇게 하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하면요. 첫 번째로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직면해라. 새로 처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하지 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뭐가 두려웠었지? 라고 하면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해라. 나의 마음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게 뭐니? 그걸 보자 하라는 거예요. 쪼개보자.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깨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너무 10단계 레벨을 보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았을까? 1단계는 깰 수 있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 갤러그 할 때도 1단계는 누구나 깰 수 있어요. 보면은 10단계, 20단계 하니까 못 깨는 거죠. 자극적인 유튜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큰 수익만 바라고 공부를 하는 걸 원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것만 갖고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실체가 뭐냐? 쪼개보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 그걸 쪼개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많은 분들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고 바뀌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것은 두려움에 대한 극복하는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은 내가 너무 높은 곳을 보다 보면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높은 산을 보는 거야. 처음부터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뒷산, 좀 더 높은 산, 좀 더 높은 산 이렇게 하면서 나의 체력을 차츰 올리면서 해야지만이 그 산을 정복할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높은 산을 바라보고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높은 산을 올라가지 마세요. 이러한 고민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서 나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대가 짐 로저스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성공한 투자자들의 유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쪼개보세요. 그리고 그 쪼갠 것을 하나하나 실행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우리 동구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들의 능력은 뛰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